근데 이 SM6의 속도가 마 3.5거든요.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상승하는 북한의 ICBM을 얘가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르 X8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요, 해군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공함, 바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인데요. 오늘은 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양에서 작전을 하면 보통 5,000톤 미만은 좀 연안급이죠. 연안에서 작전하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급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구급, 뭐 울산급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전투함이냐면 연안에서 작전하면서 얘네들도 뭐가 있냐?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날아오는 그 대함 미사일 정도는 처리할 능력이 있죠.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함대는 전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륙함도 있을 수 있고 보급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함들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지스함 정조대왕급이 있고 세종대왕급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이순신급이거든요. 이순신급이 있고 그다음에 광개토대왕급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12,000톤, 10,000톤, 5,000톤, 뭐 3,000톤, 그다음에 2,000톤급, 1,200톤급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만약에 함대를 이 정조대왕급이나 세종대왕급이 먼저 한다. 그럼 뭐예요? 멀리서 날아온 걸 얘가 1차적으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뚫고 들어오면 각 전투함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 미사일로 2차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다측망 방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대 전체를 보호하는 이런 이지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미리 한 번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을 미리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전투함도 이게 있어요. 전투함도 이제 미사일, 요격 미사일 있죠. 요거 실패하면 뭐도 있어요? CIWS라고 해서 뭐 이제 기관포로 막 하는 것도 있거든. 이것도 있으니까 정조대왕급까지 하면은 3중에 이제 대공 방어가 되는 거죠. 정조대왕급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함대공 미사일 하나, 마지막으로 CIWS까지. 이렇게 세 개, 3중에 방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대왕 얘기를 하려면 이 앞에 우리가 이지스함이 또 있었잖아요. 세종대왕급이라고. 이 세종대왕함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경합의 수량이 7,600톤, 만재가 1,600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축함이죠. 근데 여러분 2차 대전 때 10,000톤이 넘어가면 얘는 순양함이었거든요. 순양함인데 이제는 요것도 이제 다 구축함으로 부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세종대왕함에는요, 아주 특수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키드 마틴의 AN-SPY 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요. 근데 이게 함대 방공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얘가 웬만한 거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군다나 SM2 미사일 들어가거든요. 그냥 SM2 미사일이 아니라 SM2MR 블록 3B, 굉장히 이름이 길죠. 아무튼 이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함으로 해서 이 이지스 한 척만 있으면 자기 혼자 방어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함대한테 모두 다 방공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대 방공으로선 손색이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함대 방공이 뭐냐면은 우리 함대에 있는 배를 맞추기 위해서 적 전투기가 접근할 수도 있고 적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죠. 즉 대함 미사일과 적 전투기 두 개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은요, 이 세종대왕급 이전까지는 함대 방공을 할 수 있는 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함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함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종대왕 우리가 도입할 때, 세종대왕을 도입할 때 한국, 미국, 일본이 이거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싸게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시스템이 하나 우리 거는 빠져 있었어요. 뭐가 빠져 있었냐면, 원래 이 안에 이지스함 안에 BMD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BMD가 뭐냐면은 Ballistic Missile Defense, 즉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종대왕급을 도입할 때는 요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쉬운 거였는데 왜 안 들어가 있냐? 일단은 이지스함이 함대 방공하는 건 맞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지스함이 함대 방공뿐만 아니라
적의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거에는 이 BMD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우리 거에는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왜 안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지스함 도입 당시에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 미국의 MD망, 우리가 미국의 MD 즉 미사일 디펜스에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사드도 막 그런 거였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MD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한테 확인시켜줬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도입할 때 이 BMD 시스템이 빠진 거예요. 그 결과 세종대왕급 이 세 척 모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포착은 할 수 있어도 얘를 타격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에 배치된 이 SM-2MR 블록 3B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죠. 하지만 이 아쉬움을 완벽히 떨쳐낸 게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그 세종대왕급보다 소나 시스템이 2배가 커졌거든요. 이 소나 시스템이 2배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넓고 시스템 자체가 2배 커졌다는 건 그만큼 음파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음파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음파를 멀리 정밀하게 내보내면서 얘가 싹 긁고 다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소나도 있고 얘가 소노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끌고 다니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잠 탐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가 쓰는 이 이지스함은요, 함대 방공뿐만 아니라 이 대잠 작전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급도 뛰어났는데 이 세종대왕급의 2배 정도 커진 소나를 누가 정조대왕급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단은 세종대왕급에 비해서 한둘레 커집니다. 한둘레 커졌고요. 경하 배수량이 8,200톤인데 만재는 12,000톤급이에요. 얘는 12,000톤급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진짜 순양함이죠, 원래. 순양함인데 구축함. 그러니까 난 구축함이야. 덩치가 크잖아. 이런 거 있죠. 권투 선수가 이만한데 난 플라이급이야. 이거 미들급인데? 아니 난 벤턴급이라니까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외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외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 정조대왕함급에는 드디어 뭐가 BMD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잠수함 잡는 소나 체계도 완전히 혁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2배나 커지는 함수 소나를 가지고 있어서 적 잠수함 탐지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좋아진 시스템과 더불어서 기존에 쓰고 있던 SM-2MR 블록 3B와 함께 함대공 미사일 중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이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SM-2MR 블록 3B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 전투기하고 대한미사일 요격 능력만 있는데 얘가 그래도 사거리가 167km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그 사거리가 긴 그런 거였는데 SM-6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대 사거리가 24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240km라는 건 굉장히 작은 대한미사일 같은 건 240km, 덩치가 큰 항공기는 무려 400km 이상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사격 고도는 34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SM-2MR 블록 3B가 사거리가 160, 최고 고도가 25km였거든요. 얘보다 굉장히 2배 이상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SM-6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미사일은 유도할 때 일루미네이터라는 걸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사일 전용 레이더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얘가 비춰줘서 그걸 막 쫓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SM-6 미사일은 어떻게 되느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지스함에 있는 스파이1 레이더의 데이터 링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 스파이1 레이더가 유도하는 곳으로 날아가고 최종 순간에선 자체도 미사일 자체도 레이더가 있거든요. 최종 순간에 자체 레이더를 탁 켜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그대로 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일루미네이터, 즉 따로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그 레이더가 필요 없이 이 함대 이지스 레이더에서 주는 데이터 링크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다른 체계들이 이걸 하려면 이 스파이원 레이더의 데이터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동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얘 전용의 레이더를 비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누구하고 스파이원 레이더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M6는요, 원래 이 추진 체계가 처음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춘 거였어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 SM6가 고고도 상승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날아가는데 굉장히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기존에 있는 건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갔거든. 이게 우리가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거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패트리어트 팩3 MSE는요, 보통 요격 고도가 25km까지밖에 안 나와요. 25km에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SM6는 얼마? 34km가 나온다. 쉽게 말해서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보다 얘가 요격 고도가 거의 10km 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다만 이게 있어요. 이 패트리어트 같은 건 측 추력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 그럼 옆에서 그 부스터가 있어서 여기서 가스가 확 나와요. 그럼 이쪽으로 확 꺾이겠죠. 가스가 나서 방향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 근데 SM6는 이 측 추력기가 없어요. 측 추력기가 없이 뭐야? 꼬리에 있는 이 테일핀 있죠? 그걸로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기동의 제한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죠. 탄도미사일은 대한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이 급격한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니까 이게 단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SM6도 이게 계속해서 개량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량형이나 SM6의 그 사거리가 한 400km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000km짜리로 나올, 1000km짜리, 사거리 1000km짜리로 이제 개량돼서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본하고 미국은 SM3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SM6만 있는데, 사실 3하고 6니까 6가 더 좋은 것 같은데 3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 3는 일본이 미국하고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만 써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얘는 최대 사거리가 거의 2,500km예요. 그래서 SM6가 얘에 비해서는 조금 딸리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가격을 봐야 돼요. 사거리 2,500km짜리. 얘는 한 발에 250억입니다. 근데 SM6는 우리가 쓰는 거 한 발에 57억이에요. 그래서 뭐 비용도 효과로 맨날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해군도 이 SM3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M3도 우리가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때 북한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한반도 주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너무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적성적인 국가,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SM6도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SM3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도 이제 ICBM을 발사할 수 있어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발사하고 난 다음에 30에서 40초 만에 발사 확인을 하고 추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ICBM 중에 화성 15형이 있죠. 얘는 로켓 모터가 300초 정도 연소를 해요. 그래서 발사 후 45초가 지나면 발사 여부를 알 수 있고요. 65초가 지나면 얘가 어디로 날아갈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즉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미사일을 어떻게 상승하는 단계에서 이제 격추할 수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5분입니다. 이제 문제는 얘가 땅 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론만 해볼게요. 이론만 해보면, 근데 이 SM6의 속도가 마 3.5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00km까지, 사거리 4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 30초가 걸려요. 그 다음에 이게 1000km급으로 개량하면은 4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상승하는 북한의 ICBM을 얘가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출 수도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고려해야죠. SM6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 사거리고 고도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걸 적용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상승 단계에서 맞추자. 이건 쉬우니까 상승 단계에서 맞추자. 그렇기 때문에 SM6나 SM3를 조금 더 개량해서 고도도 높이고 사거리도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강력한 로켓 부스터를 탑재하면 상승 단계에서 북한이 발사할 수 있는 ICBM이나 혹은 IRBM도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일단 정조대왕급이 취역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된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국가가 됐죠.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또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종대왕급이 뭐가 없어요? BMD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조대왕급에 BMD 시스템이 들어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세종대왕급에도 BMD 시스템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어떻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정조대왕급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 이거예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한 1조 5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에 물가가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세척밖에 우리가 못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면이 바다잖아요. 세척만 있으면 되냐? 안 되죠. 왜? 훈련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니까 얘를 로테이션 해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2척 정도가 더 필요해요. 2~3척이 더 필요한데 이걸 전부 다 뭘로 이런 고가의 이지스함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도 한국형 이지스함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형 이지스함. 그러니까 크기는 좀 작지만 야무진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형 이지스함. 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KDDX라고. 이 KDDX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KDDX가 나와서 여러 빈틈을 촘촘하게 메꿔줘야 됩니다. 아직 우리 해군이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해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전쟁을 이기려면 바다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